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주기억 장치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일단 표시는 해놓았을 텐데 첫 번째는 CPU이고 두 번째는 주기억 장치입니다. 자, 이런 단어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과학기술 지문은 주로 전문적인 용어, 생소한 용어, 낯선 용어가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건지 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이나 원리나 어떤 작동 방식이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 용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 나와 있는 말은 CPU와 주기억 장치인데 아무래도 CPU에 대한 언급인 듯 합니다. 해서 CPU에 대한 설명들을 찾아서 CPU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CPU는 무엇이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얘는 하는 일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데요.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한다? 주기억 장치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이 CPU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CPU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반면 그렇기 때문에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쌤이 노란 색깔로 표시해 놓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담화 표지라고 하는데 표지판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표지판은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화, 글, 말에서 언어 생활에서 표지란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일종의 표지판이라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앞과 뒤는 서로 같은 맥락이다, 살짝 다른 맥락이다. 다른 맥락이다. 또 여기 보면은 반면이라는 말 뒤에는 뭐가 나와요? 앞 내용과 다른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앞이 뒷말의 원인이 되고 뒷말은 앞말의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노란 색깔들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살펴보면서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CPU는 지금 누구랑 동업한다고 돼 있습니까? 주기억 장치와 동업하는데 그런데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보겠습니다. CPU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지금 빠른 건 누구예요? CPU예요. 빠른 거 CPU. 주기억 장치의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느린 거 누구예요? 주기억 장치입니다. 느린 거 누구라고요? 주기억 장치요. 해서 지금 그런데라고 했습니다. CPU와 주기억 장치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왜? CPU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속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CPU는 빠르고 매우 빨라요. 주기억 장치는 상대적으로 느려요. 자,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둘의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 두 장치의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다. 자, 지금 CPU가요, 계속 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은 두 장치의 처리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둘의 관계입니다. 둘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얘가 얘한테 뭔가를 물어보면은 얘가 대답을 늦게 해주기 때문에 얘가 일을 빨리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뭐가 나온다? 캐시 기억 장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캐시 기억 장치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자,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캐시 기억 장치가 있는 목적입니다. 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릴까요? 왜 향상시켜야 되나요? CPU와 주기억 장치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CPU가 얘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어서 주기억 장치 대신에 캐시 기억 장치라는 걸 활용해야 되나 봐요. 자, 보겠습니다. 캐시 기억 장치는 전부 다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캐시 기억 장치는 CPU 내에 또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 기억 장치는 CPU 내부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CPU 바깥에 있다고도 해요.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지만 지만이라고 돼 있으니까는 용량이 작은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좋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뭘까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돼 있어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랑 주기억 장치를 비교했을 때 용량은 누가 커요? 주기억 장치가 크지요. 그리고 처리 속도는 누가 빨라요? 캐시 기억 장치가 빠르지요. 해서 이러한 캐시 기억 장치의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복사해두고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캐싱이라고 한다. 해서 여기 보면은 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주기억 장치가 여기 있으면은 CPU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자, CPU는 좀 이렇게 하자. CPU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잖아요. 근데 이쯤에다가 캐시 기억 장치를 둘게요. 그러면은 정보가 이동하는 거리 자체도 짧아질 뿐더러 이 친구가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리로 옮겨 놓는 것을 뭐라고 한다? 캐싱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옮겨지면 옮겨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복사.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복사해 줍니까? CPU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복사해 둔대요. 네, 그런 것들 확인을 하면은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캐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계속 캐싱에 대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거 캐싱은 뭐예요? 여기 있던 데이터를 여기로 복사해 두는 거. 누가 빨리 쓰기 위해서? CPU가 빨리 쓰기 위해서.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CPU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하대요. 캐싱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캐싱은 정보가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CPU랑 캐싱은 딱히 상관이 없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복사되는 게 캐싱이고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만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어떤 데이터를 많이 여기 집어넣어 둔다. 얘가 많이 쓰는 거예요. 해서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자, 참조의 지역성에는 뭐가 있어요?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CPU가 한번 사용한 특정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시간적 지역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를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그냥 뭐다? 시간적 지역성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거는 뭐다? 공간적 지역성에 대한 설명이구나.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한번 내가 물어볼 테니까 OX로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CPU가 한번 사용한 특정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참조의 지역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 설명은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읽은 거는 시간적 지역성에 대한 설명인데 이 시간적 지역성은 뭐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참조의 지역성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번 사용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시간적 지역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건 아니죠. 이거 두 개는 이거에 속하긴 하지만 별개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이 설명은 얘에게만 해당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굳이 알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요. 아까는 용어들 간에 뭔가 이제 관계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용어에 대한 용어들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용어가 나오고 이게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라고 돼 있으니까는 그냥 뭐가 뭔지만 뭐가 뭐에 대한 설명이구나 정도만 표시해 두면 됩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주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캐시 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워드는 비트의 집합이고 블록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의 묶음을 말한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워드라는 말이 나오고 블록이란 말이 나와요. 자, 워드에 대한 내용을 밑줄 치시고요. 블록에 대한 내용을 밑줄 치신 다음에 각각을 워드와 블록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랑 이거를 묶어서 워드에 연결을 해주었어요. 이 두 줄이 워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줄과
이거를 묶어서 블록이랑 연결시켜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블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있던 문장이랑 쌤이 지금 읽어주는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워드는 비트의 집합이다. 자, 캐시 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블록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의 묶음을 말한다. 자, 기존에 있던 문장들보다 지금 내가 읽어준 게 훨씬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워드끼리 블록끼리 구분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쌤들이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낚으려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교차시켜 놓기도 합니다. 문장들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문들은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요. 문제들의 난이도는 점점 쉬워져요. 문제들의 난이도가 쉽다라는 거는 말이 쉽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답이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답은 분명하게 나오는 대신에 지문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문장을 이렇게 살짝 비틀고 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봤으면 합니다.